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업법 13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까지 우리가 이제 기업의 회사의 음, 지배구조와 자금 조달, 그 중요한 회사의 그 조직에 관한 그 회사의 계산, 정관 변경, 자본 감소, 이런 것들, 그다음 합병,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그 상법상 회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프닝 수업 때 이 다섯 가지 회사가 분류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설명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수업을 이제 회사에 대한 일반 이론을 쭉 공부하고 그 회사 중에서 다섯 가지 회사의 공통 이론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죠. 본질적 요소,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여기에서 주식회사의 설립과 주식과 주주, 그다음 지배구조, 자금 조달, 그다음 회사의 계산과 배당, 그다음 합병 이런 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회사들보다가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이 주제가 또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타 회사로서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들은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대표적인 인적 회사죠. 그러니까 사원의 이제 개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고요. 자본금보다는 이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성격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고, 물적 회사인데, 즉 주식회사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게 네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2012년 상법 개정에 의해서 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좀 갖춘 주식회사로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지만 아, 규모가 작지 규모가 크지 않고 작고 그다음 이제 법적인 제재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유한책임 회사였어요. 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 회사들을 차리기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 이제 주식회사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기타의 회사에서 먼저 인적 회사에 해당되는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제 좀 구조가 이제 회사의 설립 이제 뭐 정관을 작성하겠죠. 그다음에 설립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내부 관계하고 회사의 외부 관계, 그다음에 해상과 청산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체크 21번, 이제 기타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회사의 종류에서 이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그래서, 어, 이 회사의 종류, 이제 상법에 이제 회사의 종류가 나오죠. 네, 회사의 종류, 상법에 나오는데, 이 회사의 종류가 왜 이제 상법에서는 다섯 가지밖에 없냐면 이제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회사와 이제 회사의 이제 구성원이 이제 주주와 사원이죠. 그 사람들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이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특히 이제 명자 이렇게 있죠. 이게 인적회사죠. 한명회사 이제 이런 회사도 이제 설립이 간단해요.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관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그다음 주식의 인수한 납입이 있고 이사 감사 선임하고 조사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복잡했죠. 발기 설립뿐만 아니라 또 모집 설립에도 이런 절차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한명합자에서는 이제 정관 작성하고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별도의 자본 주식 인수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 구조가, 이제 구조, 이제 기간, 이제 있겠죠. 여기도 이제 뭐,
사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관 구조 중심의 인적 회사가 되는데, 요 회사의 이제 모든 사원이 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무한이란 말은 자기가 출자한 부분을 넘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바로 한명회사가 되고요. 합자회사는 구조의 중심으로 인적회사입니다. 이것도 인적회사죠. 네. 자, 그래서 사람이 개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이게 합자회사죠. 그래서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그러면 이 무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무겁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 집행권이 있을 거야. 당연히 있겠죠. 근데 책임의 한계가 좀 낮은 것들은, 낮은 사원들은, 어, 직접 그 책임을 지지만 연대해서 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의 또 유한책임사원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인적회사의 설립은 바로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 바로 등기가 가능하다. 설립이 간단하다 말씀드렸죠? 주식이 인수돼서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얘는 이제 노무와 아, 뭐 신용 같은 걸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진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인적 회사는 소규모 회사 폐쇄 또는 가족, 비공개 회사가 가능하죠. 이 비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어, 한 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마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봐야지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런 회사를 차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적 회사 설립 시 반드시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적 회사에서 1인 회사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1인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은 이 사단성의 예외가 되겠죠. 보통 이제 사단성 같은 게 2인 이상 있어야겠죠. 그래서 1인 회사는 사단성의 예외잖아. 그죠? 그래서 사단성의 예외가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인적 회사다 이 말이죠. 왜? 얘들은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성을 갖는다 이 말이죠. 1인 회사는 사단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인 회사 때문에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게 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면 우리 1인 회사에게 그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 인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실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유한책임 회사는 이 구조가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적 회사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면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럼 1인 유한책임 회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분 양도,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요. 사원의 책임도 이렇게 간접 책임, 자기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유한 책임의 요소도 있고 주식의 양도도 자유롭고 1인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인적 회사의 요소가 있더라도 물적 회사로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유한 회사는 우리가 구조가 이제 우리 기욤이 아주 귀여운 회사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주란 말을 쓰지 않고 사원이란 말을 쓰죠. 그럼 주주란 말을 쓰면 주총에서는 주식회사에서는 주총이란 말을 쓰고 유한에서는 사원총회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은 이제 간접 이제 책임을 지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주식회사는 여러분 이제 계속 배워왔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본질적 요소가 있었어요. 뭐죠? 그렇죠.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했고, 기관, 주주총회 이사의 대표이사, 뭐 집행임원도 다 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이해되시죠? 그럼 주주는 회사 채권에서 유한 간접 책임만 부담하고 더 이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요런 걸 이제 남용할 수 있는 게 1인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이죠. 회사를 만들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발생하고 1인 회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게 법인격 부인론은 왜 이렇게 유한 책임과 간접 책임 부담을 어떻게 해요? 규제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상법상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예,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명회사에 대한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 이제 한명회사의 구조를 보시면 한명회사는 사원이 이게 구성원이죠. 주인이죠. 예, 주식회사로 말하면 주주가 되겠지.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해서 직접이란 말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야. 먼저 간접 책임이 아니라 간접 책임은 2차적 책임을 지겠죠. 일단은 회사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 지는 것처럼 여기는 직접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직접 그다음에 연대란 말은 뭐야? 한꺼번에 같이 동일한 사람을 취급한다. 그다음 무한 책임을 진다.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회사야. 무서운 회사. 그래서 이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했어요. 회사는 한 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 우리가 배웠죠? 이거 언제 배웠어요? 네? 언제 배웠을까요? 여러분, 네. 저는 앵무새고 여러분은 네. 아주 충실한 학생들. 예,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빨리빨리 잊어먹잖아요. 제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죠? 어, 회사에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응. 근데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제한되냐면, 이제 성질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질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건 뭐였어? 사람이 갖는 건 못 갖잖아. 회사가 법인이. 그죠? 이해되셨죠? 못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야.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그럼 오로지 무한 책임 사원만 있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 한 명 회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법률에 의한 제한에서 배웠죠, 이걸. 목적에 의한 제한은 뭐였어요? 예, 그렇죠.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권리행위 인정된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사원들이 이제 모두 이제 무한책임 사원이죠. 그래서 사원의 무한 책임 대가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습니다. 누가? 이 한 명 회사가, 한 명 회사가. 그러면 보세요. 이 주인이 누구야? 소유자가 사원들이죠. 예. 그 주식회사 말하면 이제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예. 이 경영은 누가 하냐? 자기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자기기관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주이면서 자기가 경영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자기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소유주이면서 경영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 책임은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 관계를 보시면, 내부 관계. 이 회사의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의 내부 관계를 보면, 사원의 출자 납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들도 이제 출자 납입을 하는 거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출자, 출자란 말은 이제 돈을 낸다. 이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원권을 취득하려면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돈을 냈잖아.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 납입을 해야 되겠죠, 사원의 출자. 그래서 내부 관계를 보시면, 출자는 금전 기타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을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자기는 이제 평생 이제 뭐 노무를 제공할 수 있어. 내가 막 포크레인 아시죠? 예, 건설 장비가 10개 있어. 이걸 들고 가가지고 그 회사의 사원,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신용이 너무 좋아. 내가 어딜 가면 거의 뭐 1,000억씩 빌려줘.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출자는 이제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뭐가? 이 한 명에 대해서. 그다음 인적 회사이죠. 그래서 이제 노무 신용을 낸단 말은 개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세요. 이렇게 책임을 엄청 많이 지우는데 대단위로 그룹으로 형성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회사는 어떻게? 예, 이렇게 된다고. 소규모 폐쇄, 소규모 그럼 가족 단위고 비공개예요. 이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돼요. 이 회사 또 지금 어떤 회사로 등기돼 있는지. 등기부 회사가 있어요. 뭐 ABC 회사가 있는데 과연 이 회사가 뭐지? 딱 열어보니까 ABC 한 명 회사로 되어 있었다. 음, 그러면 한 명 회사지.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소규모 이렇게 폐쇄, 비공개구나. 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회사로서 소규모 폐쇄, 가족 단위, 자본보다는 개성을 중요시하다. 개성. 그래서 이 노무나 신용, 그 사람의 노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을 출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는 이제 바로 이 조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조합의 성. 자, 노무에 출자란 사원이 회사를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신용 출자란 바로 자기의 신용을 이용한다. 회사를 위해서 보증하는 거. 왜? 나의 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주인으로서, 사원으로서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세요. 나의 개성을 중요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원의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출자자는 자연인, 무능력자도 가능하여나 하나. 자, 보세요. 그러면 출자자, 발기인, 돈을 내는 사람, 최초의 사람, 출자자, 발기인이 자연인, 사람인데, 그럼 미성년자도 가능하냐? 아, 가능하지. 무능력자는, 무능력자, 미성년자다. 맞죠? 네, 무능력자, 미성년자,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래서 출자는 자연인과 무능력자도 가능한데, 문제는 회사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173조에서. 회사는 다른 사원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즉 이 말은 회사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데, 출자를 하면 회사가 주주가 되겠죠. 회사 자체가. 근데 그게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해. 왜? 아, 여기도 책임인데 또 다른 회사에 또 무서운 책임을 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한 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런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말과 같다. 이해됐죠? 그 말과 같다. 이해됐습니까? 뭐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들이 나오네요. 이제 회사의 업무 집행. 한 명 회사의 업무 집행, 누가 할 것인가? 보시면, 사원은, 각 사원, 각각에서 모든 사원, 즉, 각각의 사원, 모든 사원은 뭐 ABC가 있다 하십시다. ABC가 정관의 다른 행정이 없을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 각각의 사원이 다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ABC가 있으면 ABC 모두가 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은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머리 딱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업무 집행할 수 있다. 각각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즉 각 사원은 업무 집행 기관으로 구성된다. 각 사원 개개인이 업무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정관으로 1인 또는 여러 명을 업무 집행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각각 다 되는데 이제 난잡하잖아. 그지? 복잡하잖아. 그러면 정관에다가 우리 각자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을 지지만 그래도 업무 집행은 딱 한 사람으로 합시다. A, B, C 중에 A로 합시다. 아니면 여러 명을 어떻게 공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어디에?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사원이 직접 업무 집행의 기관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원이 직접 업무 집행, 사원이 병령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사원이 직접 업무 집행 기관을 구성한단 말은 사원이 어떻게 경영을 한다. 그래서 사원이 곧 어떻게 소유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원이 곧 소유주이면서 경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기관이 된다 이 말이야. 아까 계속 했던 거 아니, 분석,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소유 이꼬르 뭐 경영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원이 이게 자기 기관이란 말이야. 자기 기관.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 집행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근데 A, B, C 중에서 이제 A가 이제 뭐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 위반을 한 때, 그래서 A가 이제 업무 위반을 한 거죠. 법원은 사원 청구에 의해 업무 집행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집행권을 상실할 수 있단 말은 A, B, C 중에 A가 좀 이게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그 위반이 있어서 회사에 또 위해를 가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음, 사원이 청구하죠. 법원에다가 얘 좀 업무 집행권 상실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법원이 이렇게 선고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 집행 사원 A, B, C가 있으면 회사와의 어떤 관계냐? 위임 관계야. 위. 우리가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리고 이제 법무사를 회계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일을 시키죠. 그런 관계, 회사가 이렇게 일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위임 관계에 있다. 위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이제 결정은 정관과 상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업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없으면 네, 총 사원 가반수.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총 사원 가반수면 총 사원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럼 가반수면 1.5명이 없잖아. 그래서 2명은 돼야 되겠지. 총 사원 가반수로 계산. 가반수. 총 사원 가반수. 가반수로. 특히 업무 집행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들의 가반수. 즉, 업무 집행 사원이 있으면 업무 집행 사원을 정했을 때는 그 업무 집행만 할 수 있는 그 사원을 정관에 정할 수 있잖아요. 1인 또는 그 여러 명을 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업무 집행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우리 가반수로 하는 거야, 종사원. 그리고 특히 업무 집행 사원을 줬을 때는 그들의 가반수로 하는 거야. 알았죠? 그 업무 집행 사원의 가반수로 합니다. 또한 이제 지배인을 선임 해임은 업무 집행 사원을 뒀을 때는 홍사원의 가반수로 합니다. 아, 지배인. 아, 지배인은 우리가 영업주, 상인, 오너를 대신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갖는 걸 우리가 이 지배인이라 합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지배인, 지배인은 어, 그래서 보세요. 영업주 이제 가름해서 그 영업의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제 지배권이랍니다. 지배인의 권리, 지배권. 그래서 이런 지배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지배권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진짜 상법상 지배인이 되는데 이 지배권이 등기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표현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점장, 그래서 또 뭐 본부장 이런 명칭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배권 등기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쓰면서 지배권이 있으면 확실히 지배인이지만 이런 명칭만 쓰고 지배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표현 지배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지배인의 개념이에요, 지배인. 그리고 우리 이제 상법 시간에, 이 상법 총론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무, 보세요. 이제, 업무 결정을 할 때는, 이제 아무런 주의 없을 때는, 총사원의 가반수, 총, 총사원의, 업무 집행 사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의 가반수를 하고, 지배인 선임과 해면했을 때는, 지배인을 뽑고, 지배인을 해임할 때, 이건 누가 하냐? 우리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예, 예, 주식회사만 아니라 이런 회사이기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원래 상인이 합니다. 즉, 영업주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 지배인의 선임과 이제 해임 자를 때는 만약에 업무집행 사원을 뒀어요. 업무만 집행할 수 있는 사원을 별도로 A라는 사람 뒀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총 사원의 가반수를 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 집행 결정권은 어떤 결의 방법을 하냐? 총사원의 가반수로 한다. 그다음에 업무 집행 사원을 줬을 땐 그들의 가반수로 해야 되고, 지배인 선임 해임 같은 경우는 얘도 업무 집행 사원이 있어도 총 사원의 가반수로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다시 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